It's good to see electric vehicles making progress in China. All cars will be electric in the future. 오늘 영상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싫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의도적으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거라 보니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전기차의 진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혐중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팩트를 귀막고 막 구실을 하면서 저를 욕하고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른 채 살아가시겠죠? 그러나 열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엄청난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 잘 알고 계시겠죠?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4배나 부과를 했어요. 폭탄 인상을 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얼마 전에 다급하게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의 국가서열 2위인 리창 총리를 만나 중국과 더 깊게 협력을 할 것이라고 중국에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정말로 힘이 없고 중국 자동차들이 정말로 소위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굳이 일론 머스크가 인도가 아니라 중국을 먼저 방문을 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인데 2023년 한 해 동안 판매되었던 전세계 전기차 1407만 대 중에서 무려 60%인 841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은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무려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면서 중국 특유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막 겁을 준다고 하시길래 지금부터는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의 LCD 산업을 박살내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LCD 점유율은 37.9%였으나 2023년 중국의 점유율이 무려 67.3%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하에 현 시간 기준으로 세계 TV 패널을 지배 중인 것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1월 CS에 방문했을 때도 중국 업체들의 TV 패널의 수준은 뉴스에서 봤던 것 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초고가 영역으로 간다면 당연히 LG라던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역시 최고지만 전세계 시장에서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도 중국은 인산인해 전술로 막 치고 들어왔죠. TV 시장에서도 중국은 물량과 저가 공세로,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도 물량과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모터쇼에서 기자분들은 붉은 전기차 군단의 진격이라고 표현을 했고 BYD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노아의 방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BYD 왕천프 회장이 일론 머스크에 대항할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진짜 상황이 너무나 우리한테 안 좋게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독일 IA에서 독일의 총리조차 중국의 전기차 이거 심각하니까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너희 긴장 좀 해라고 말했고 자꾸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 근데 이게 팩트인걸 너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BYD는 정말 무서울 지경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1년 만에 80%가 늘었고 전세계 1위입니다. 물론 수출 경쟁력은 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내수 시장이 큰 거 이것도 경쟁력입니다. 중국군이 물량빨이라서 밀렸다고 변명할래요? 인해 전술도 전술이에요.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한 것도 경쟁력이에요. 찰리 먼거는 CNBC와 인터뷰에서 BYD는 테슬라보다 일부 부분에서 앞서 있고 터무니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기차 전문 투자사 듀인사이트의 CEO 마이클 듀는 오늘날 중국은 전세계 수요의 절반을 책임질 수 있는 캐파를 갖추고 있다. 절반이나 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진짜 모터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중국차가 아닙니다. 2026년 세계 탑5에 BYD가 들어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로 시작했던 BYD는 2010년 E6라 불리는 첫 전기차를 내놓았죠. 역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러나 2019년까지는 이게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2019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디자이너들을 영입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이 꽤나 괜찮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거의 올인을 하기 시작했고 워렌 버핏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막 저렴한 차만 만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기차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토요타가 렉서스를 만들었듯이 BYD는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를 만들었고 지붕이랑 앞에 유리창이 없는 그런 슈퍼카도 공개를 했어요.
솔직히 이건 좀 넘어가긴 했어요. 저도 그냥 적당한 오픈카를 타고 있는데 바람 막아준다고 하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겨울 되면 춥고 바람 들어오거든요. 근데 위에 천장도 없고 앞에 유리도 없는 건 좀 넘어가긴 했어요. 아무튼 뭐 그거 외에 좀 실용적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2100km를 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DM을 출시했습니다. 피디님, 이거 차 겉으로 쓱 보면 소나타라던가 뭐 K5랑 비슷한 사이즈로 보이잖아요. 혹시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2100km를 가고 160에서 210마력쯤 나온다고 합니다. 소나타가 한 140에서 160마력? 아마 그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성능이죠. 물론 주행거리는 중국의 DM이 압도적이지만, 근데 요즘 이제 소나타가 옵션 좀 놓고 하면 거의 한 4천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BYD의 DM의 가격이 얼마냐면 13,762달러, 한국 돈으로 1,895만원으로 소나타의 거의 반값입니다. 2100km를 달릴 수 있고 소나타랑 비슷한 출력인데 반값. 실내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예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저는 중국차 안 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의 렉서스 RX450H라던가 아니면 조금더 보태가지고 BMW X5 같은 걸 살 것 같아요. 고가에서 중국산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 예산이 3천만원인데 6천만원 정도 성능을 내는, 그러니까 모델 Y급 성능을 내는 중국 BYD의 자동차가 한국에 출시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BYD가 작년에 공개했던 소형 전기 SV 시거래 가격이 1,300만원이었어요. 주행거리가 거의 3,400km로 알려져 있죠.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해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이미 샤오미 공기청정기, 로보락 로보청소기, 뭐 DJI 짐벌 등등 중국 제품들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X 제품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차별을 하시죠. 세계인권선언 제2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이적 또는 뭐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중국이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꽉 끼고 본다면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혐중, 혐일 감정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저는 적어도 저희 채널을 보는 여러분만큼은 경쟁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희망은 하지만 이미 막 깨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계속 이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까지 보셨더라도 혐중 감정을 가진 분들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든지 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싶으면 그 사람을 두고 막 조선족이라느니 깨라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참 편한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습득한 사람들이 모두 죽은 뒤에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것은 당대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론자들이 모두 죽은 후 새로운 세대에게 수용되면서 승리를 거두는 법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대체 왜 중국이 아직도 미국을 완전히 제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것은 한국도 못 잡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